안녕하십니까. 위례파인만 고등부 이동열 선생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덕수고 기말고사 분석 영상입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봤었던 기말고사 내용 어떻게 나왔었고 어느 단원이었었고 중요한 문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하고 좀 달랐었죠. 매번 달라요. 방정식까지를 우리가 중간고사에 봤었기 때문에 부등식부터 출발해서 행렬까지 그리고 문항수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8문항의 서답형이 3개가 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서술형이면 사실 뭐 풀이과정도 보고 할 텐데 지금 덕수고 특성상 단답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답에 대한 이제 부분 점수를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서술형 배점 절대 작지 않습니다. 서술형에서도 등급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점이 될 거예요. 자, 문항수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경우의 수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미 방정식이 빠져있는 시점에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내겠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배점 자체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21문제 중에서도 배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작은 문제는 2.8점에서 진짜 큰 문제는 5.9점까지 올라가요. 무슨 얘기야? 5.9점짜리 하나 틀려버리면은 2문제 틀린 것과 거의 흡사한 효과를 가져가요. 물론 배점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점수 어디까지 꼭 가져가야 돼요? 라고 하면은 고난도에서 큰 폭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문항들을 안 풀렸을 때 상위 1% 지금 등급 예상컷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지만도 않습니다. 상위 문제가 고난도 문항들이 배점이 높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을 하나 더 맞춰주는 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려웠었던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출제되었었던 거고요. 보자마자 눈치채신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 26년도 올해죠. 6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네. 자,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등식 문항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었고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얼마나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수고 18번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래요. m하고 n이 절대값을 지금 보여줬어요. 3보다는 작고 나갔고 5보다는 작고 나갔고 몇 개인지 그냥 바로 보이시죠?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 그래서 1, 2, 3, 마이너스 1, 2, 3에서 6개, 0까지 포함이니까 7개, 11개의 순서쌍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등식이 지금 2개가 나왔어요. 그래 놓고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계속 이거예요. 정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정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직선에서도 표현할 때 우리가 정수 범위 땅땅땅 찍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자, 문제 해석 자체를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이 2개가 등장합니다. 색깔 2개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줘 볼게요. 자, 착한 사람 눈에는 이미 요거 가지고서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잖아. 나는 x가 앞에 개수였으면 너무 좋겠어. 심지어 앞에는 인수분해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라고 써있네. 그래서 마이너스도 빼서 뒤에서 앞으로 데리고 오고요. m도 묶어드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뭐까지 해도 돼? 부등호 바꿔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빨간색 부등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m이라고 하는 애는 어차피 정수예요. 자, 근데 좀 특별한 애가 있겠지. 자, 이 빨간색 부등식이 언제 고장나요? 언제 이상해져요? 언제 뭐 벌려주고 모아주고가 안 돼? 그러면은 m값이 0일 때 모습을 보셨어야 돼요. 이땐 해가 없다가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언제 좀 이상해져요? 여기 x-인데 똑같이 x-2가 있을 땐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야. 자, 우리가 부등식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알겠죠? 시간 쓰고 바로 얘기해 볼게요. 2 곱하기 x-2의 제곱이 0보다 커요. 어떤 정수 빼기 정수가 제곱이 되고 있어요 라는 거지. 지금 정수 x의 존재성만 판단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이 0보다 크다. 언제만 조심하시면 돼요? 0이 됐었던 거. 다시 얘기해서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해를 갖는 경우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금 m값이라고 하는 애가 x제곱의 최고차의 개수인 거잖아. 그러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0보다 컸어. 그러면은 양쪽으로 벌려주는 형태. 물론 얘가 기준점이 2하고 m일 텐데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모르니까 그대로 만들어 드려 볼게요. m값이 0보다 작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이값의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주셨으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었던 두 번째 부등식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또 언제 고장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x-n, x-3 아까 했었던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n이 3일 때 뭔가 이상해지겠다.
자, n이 3이 딱 됐어요. x-3의 완전제곱이 0보다 작어. 자, 완전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인데 걔가 0보다 작은 애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해가 없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m과 n의 정수값들은 0, 그리고 n은 3, 그리고 m에서 2에서도 좀 특별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를 천천히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냥 아예 그림을 한번 진짜로 그려줄게. 자, m값은 0이 됐고 n값은 3일 때 도대체 어떤 그래프가 됐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자, 빨간색으로 만들어지는 애는 해가 없어요. 파란색으로 만들어지는 애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해가 없어요. 자, 얘네 둘을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해가 없는 애들 연립했으니까 해가 없어요. 무슨 얘기야? 얘는 정수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해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순서상으로 따지면 0,3 얘가 가능하네요. 자, 한 개 확보해놨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m값이 0이 아니야. 그리고 n은 3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m값이 0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 해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해가 있다라고 쓸게. 자, 해가 있었어. 근데 n이 3이 딱 되는 순간 뭐가 된다고? 파란색 부등식이 해가 없을 거예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가 있는 애랑 해가 없는 애를 연립해 주세요. 그러면 또 뭐야? 해가 없어요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값으로 될 수 있는 애가 몇 개였어?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 7개가 있었을 텐데 0을 제외해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3, 3, 뭐 마이너스 2, 3 뭐 이렇게 또도도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몇 개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6개 만들어졌을 거예요. 6개 일단 써놓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값이 0인데 n이 3이 아닐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m값이 0이었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애가 또 해가 없어요. 그런데 파란색 애는 어떻게 되겠어? n이 3이 아닌 애들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걔는 어찌됐든 n이 3이 아닐 때의 형태들은 분명히 해가 존재했겠죠. 어떻게 존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지금 여기서 아까 안 그려놓고 왔네. 요렇게 어딘가에 3이 있을 거야. 뭐 n이 3보다 컸을 때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어찌됐든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볼게요. 자, 그래놓고 얘네 둘을 연립을 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어차피 또 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정수고 뭐고 나는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m값이 0이었어요. 그러면 0, 누구부터 되겠어? 그러면 n 쓸 수 있는 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 할 텐데 지금 우리는 3을 제외하고는 다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 몇 개 만들어져? 그러면은 10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10개 확보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그러면 이제 고장나지 않는 애들, 저 m값이 2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쟤는 그냥 한꺼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할 거냐면 m도 0이 아니에요. n도 3이 아니에요.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식이 어떻게 될지도 세보도록 할게요. 제일 좋은 건 뭐겠어? 그러면 진짜로 다 그려보는 게 좋겠지. 자, 네 번째 경우에 첫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값을 3으로 만들어줄게 라는 거야. 그러면은 빨간색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x축 위에서 m값이 3이에요. 양수야. 어떻게 나오긴 했어? 양쪽으로 벌려주는 형태로 가져가 줍니다 라는 거지. 그럼 한쪽 기준이 2였고요. 한쪽 기준이 3이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되겠죠. 자, 근데 수직선을 할 때 우리가 정수 단위가 지금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 작은 정수, 하나 커질 수 있는 정수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요. 자, 그럼 파란색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 파란색은 n이 3이 아닌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모아주는 형태를 가져갈 거야. 근데 기준점 하나가 3이었겠죠. 그러면 3에서 2를 쓰셔도 되고요. 3에서 1을 쓰셔도 되고요. 심지어 3에서 4를 써도 돼요. 자, 근데 0까지 가는 순간 1이 포함됩니다. 3에서 5까지 가면 4가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가능한 n을 찾아드려 볼게요.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은 우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 4까지도 가능해질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m 대신에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2일 땐 아까 조금 특별한 애였죠. 어떤 빨간색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었어요. 수직선에서 표시하실 때는 2를 이렇게 빵꾸 뚫어 놓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기준점이 1하고 3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만들어 봅시다. 4도 있어서 4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파란색은 또 안쪽으로 몰아져요. 2도 되고요. 1도 될 거고요. 4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n은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어요 라고. 자, 개수 여기도 적어 놓을게요. 여기 3개 있었을 거고요. 여기도 3개 그대로 가져갔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상황. m 대신에
1 넣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 또 만들어질 거고, x에 대한 기준점이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1하고 3이 찍혀 있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하고 3 찍어 놓고 나는 왼쪽으로 가라 3보다 커져라. 그러면 가능한 애들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야. 이번에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2일 땐 당연히 안 될 거 보이고 1일 때도 그리고 0일 때도 하나가 포함이 되겠죠. 그럼 n이 지금 가능한 애들은 0, 1, 2, 4 이렇게 4개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얼추 보면 이제 눈치를 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이런 데서 좀 특별해졌었던 거야. 0까지 포함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그냥 m값이 음수일 때 걸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m값이 음수면 달라지는 게 뭐였냐면 얘 또한 사이값이 될 거야. 근데 m값이 음수였으면은 지금 확실하게 기준점이었던 2랑 어떤 m이라고 하는 0보다 작아진 어떤 숫자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왼쪽에. 자,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도 있었을 거고 0도 있었을 거고 0보다 작은 어떤 m값이 존재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고 생각해 보면 이제 별거 없어요. 나는 똑같이 파란색은 얘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갈 건데 1하고 2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0을 넣는 순간 1이 포함되니까 더 이상 될 수 있는 게 없지. 자, 그리고 x축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그러면 뒤에 있을 수 있는 거 4. 그리고 n이 제일 커지면 어디까지도 가? 5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3에서 4라든가 3에서 5 요런 애들도 가능해지겠네요. 자, n은 3이 아닌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니까 n으로 쓸 수 있는 애들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어요 라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m값이 0보다 작을 수 있는 거는 도대체 몇 개? 마3, 마2, 마1. 자, 그럼 m값이 3개일 때마다 파란색 몇 개 만들어져요? 4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총 가지수는 12가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총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M0이고 M이 0이 아니고 다 구별 안 하고 하나씩 넣어보셨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직접 다 넣을 거다? 그렇진 않다. 지금 특별해지는 애, 고장나는 애들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 지금 몇 개 있었어? 1개, 6개, 10개. 여기까지 17개고요. 지금 n값을 양수인 3, 2, 1일 때 각각 만들었더니 여기에도 10개 있네. 17, 10개. 그럼 여기까지 27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수 3개일 때마다 4개씩 나왔으니까 12개. 그러면 27개랑 12개 더했어요. 총 몇 개 있어요? 그러면은 39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저 순서상의 개수고요. 정답은 39개 적어주셨으면 됩니다. 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수직선입니다. 부등식에서는 수직선이 그려진다. 그러면 내가 정수 영역이니까 하나 다 체크를 해보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묶을 수 있는 데는 더 묶어주셔도 되고요. 사람마다 풀이는 좀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최대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 드려봤습니다. 자, 쉽지 않은 문제고요. 덕수고 친구들 문제들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등식 문항 어땠나요? 경우의 수를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주셨어야 돼요. 케이스를 나누고 정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얼마나 잘 셀 수 있는가. 그것이 관점이에요. 많이 풀어본 사람, 어려운 문제를 내가 쉽게 푸는 방법을 봤던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았는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지금 기말고사까지 다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1학기 잘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2학기 남은 시험들 역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례파이만에서 학생들을 위한 대비 프로그램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잘 마련해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